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K-뷰티의 해외 시장 확장, 그리고 그 구조적 성장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하반기에 주목할 기회 요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K-뷰티가 요즘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 힘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자세히 보죠. 아누아나 조선미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메디큐브나 바이오던스 같은 새로운 이름들도 막 뜨고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보고서가 딱 짚는 게 K-뷰티 성장이 이제 한두 나라에 기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지역으로 쫙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이랑 일본 시장부터 볼까요? 여전히 K-뷰티한텐 기회의 땅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특히 하반기엔 온라인에서 잘 된 걸 바탕으로 해서 얼타나 세포라 같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본격 진출한다. 이 전망이 눈에 띄네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일단 이름을 알려놓고 그걸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연결시키는 거, 이게 브랜드 가치나 매출 구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냥 매장 늘리는 게 아니라 브랜드 자체를 키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이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게 바로 유럽 시장이에요. 유럽이요? 유럽은 좀 어때요? 요즘 유럽 쪽 수출액이 거의 북미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와, 정말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실리콘2 같은 유통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현재 인프라나 인력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뷰티 브랜드들이 유럽에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환경이 딱 마련된 거예요. 현지 수요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 핵심 성장 지역으로 딱 떠오르고 있는 거죠. 와, 유럽 성장세가 진짜 무섭네요. 브랜드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유통 인프라가 중요했군요. 그렇죠.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럼 그동안은 좀 주춤했던 중국 시장은요? 거긴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중국 시장도 점진적이긴 한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기저 효과.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거죠. 네네. 둘째는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오히려 K-뷰티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ODM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셋째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브랜드들 수익성도 좀 개선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찾는 관광객 늘어나는 것도 무시 못하죠. 여러 요인이 있군요. 네, 물론 예전 전성기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면 K-뷰티 전체에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미국, 일본은 꾸준히 가고 거기에 유럽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딱 달고 중국도 회복을 기대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보고서도 K-뷰티 산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거겠죠? 내년 수출 성장률도 13%면 꽤 높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수출 다변화예요. 이게 K-뷰티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고 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특정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보고서는 유럽이나 중동 같은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실리콘2 혹은 해외 성장이 눈에 띄는 APR 같은 기업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고요. 브랜드 중에서는 역시 아모레퍼시픽이나 요즘 잘 나가는 VT, 그리고 ODM 쪽에서는 큰 회사들 말고도 코스메카 코리아나 제닉 같은 중소형사들의 회복세도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까 K-뷰티가 정말 이제 특정 지역을 넘어서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중국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성공하고 그걸 발판으로 오프라인으로 가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맞아요. 이 수출 다변화라는 게 K-뷰티가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산업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뷰티 성장을 볼 때는 개별 브랜드만 볼 게 아니라 이 브랜드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돕는 유통 플랫폼이나 ODM 업체들, 이들의 역할도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렇군요.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분석 덕분에 K-뷰티의 글로벌 전략이랑 미래 가능성을 좀 더 깊게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주목받는 시장들 말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K-뷰티의 다음 격전지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남아나 중동은 이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곳이 있을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K-뷰티의 다음 행보를 계속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